예. 그리고 요새 지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상품이 하나 있죠. 네,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네. 저희도 사실 지금은 착용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뭐 회사에서 근무할 때는 착용하고 있고 저희 직원분들도 지금 사용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죠. 그러니까 어제부터 저희 변호사들도 상담할 때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게 또 서로에 대한 에티켓일 것 같아서 좀 뭐 기분 나빠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결국 본인을 위한 거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하철 타면 대부분 요즘에 이제 마스크 다 쓰고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이제 마스크가 미리 비축해 놓은 게 없어서 김종훈 변호사님께 빌려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사야지 하면서 가게가 눈에 있을 때마다 사실 물어보기는 해요. 안 팔죠.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법무법인 저희도 여기다가 이제 구비를 해놓고 클라이언트들한테 드리려고 저희도 갔었어요. 가서 달라고 그 마스크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문의 전화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도 예약만 하고 왔는데 아마 좀 사기 어려워진 것 같고. 저는 심지어 오늘 우체국을 갔는데 우체국에도 문의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체국에서 택배를 맡기고 있는데 전화가 오셔서 저희는 마스크는 안 판다고. 판매 문의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입수한 사안이 하나 있는데요. 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있습니까? 제가 또 아까 국어책 읽는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이게 읽지 않고 아니요. 제가 이거 따옴표를 제가 역할극으로 할게요. 한번 해보시죠. 마스크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데요. 물건 보내기로 한 제조업체에서 위약금 물어줄 테니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죠? 물건 받으면 소매상들에게 팔기로 벌써 계약해놨는데 라는 사연입니다. 어떤가요? 최승훈 변호사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안 보셨어요? 저희가 한 3, 40초 딜레이가 있어서 좀 있으면 욕하실 것 같아요. 때려치워라. 그래서 요거 구체적으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마스크를 이제 뭐 중국이나 뭐 해외에 이제 납품을 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납품업체 사장님께서 이제 공급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제 제조업체에 한 200만 개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제조를 해달라 이렇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한테 이제 팔겠다고 다 이렇게 엔드 유저들이랑 계약을 다 했어요. 근데 마스크가 갑자기 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 입장에서는 위약금 물어주더라도 딴 데 비싸게 파는 게 더 이득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위약금을 받더라도 중국에 이제 납품해야 되는 그쪽에 자기가 이제 위약금을 또 물어야 되는데 그 위약금이 훨씬 더 과다한 상황입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권상욱 변호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뭐 직전이건 초반이건 간에 뭐 개당 1,000원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위약금이 이제 예를 들어 100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권상욱 변호사님은 저한테 사서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김종훈 변호사님한테 팔기로 또 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위약금을 이제 예를 들어 2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여기서 공급을 안 하면 저는 100원만 물어주면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권상욱 변호사님은 제가 공급 안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도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200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상욱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금 중간에 껴서 빚을 지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법대로 하면 그냥 100원만 받고 100원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 100원 받아서 200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뭐 법률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냥 법대로 하자 그럼 내가 위약금 물어주고 그리고 나는 경제적 이득을 보겠다. 이런 사람들을 법이 어떻게 보면 보호해주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는 좀 상도상으로 봤을 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떤 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계약은 지켜줘야 하긴 하지만 또 이렇게 경제적인 그 다음에 법률적인 이런 이해관계를 따져서 때로는 전략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것도 뭐 그분에게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김종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 민법 조항에 따라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해약금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 계약금 뭐 100 주고 이제 이 계약 해지하겠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자체는. 네네네. 이 통상적으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에서의 손해 개념은 네. 이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개념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법 393조인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상대방,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사람. 당하는 사람이죠. 이걸 이제 악이나 과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입증을 해야지만 내가 특별손해를 내가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저희가 말씀드린 사안에서 만약에 제가 권상우 변호사님이 김종우 변호사님한테 이제 넘기는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계약 해지를 하면 이 해약금 100원 플러스 권상우 변호사님한테 발생하는 이제 물어줘야 되는 그 200원.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100원의 추가 손해를 제가 특별 손해로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약서상에 근데 이런 조항이 없어요. 그랬을 때에는 이 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더라도 내가 배상을 해야 될 의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원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권상욱 변호사한테 팔려고 하는 건 줄 알았지, 뭐 권상욱 변호사가 다시 김종훈 변호사한테 그거 팔고 뭐 그걸 못 팔았을 때 200원을 물어줘야 되고 이런 건 나는 몰랐다. 그렇죠. 그건 이렇게 이사정이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또 일견 합리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는지 뭐 이런 거를 입증하는 게 또 어려우니까 계약에 그냥 미리 명시를 해서 그런 사정을 서로 이제 확인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특별손해를 그냥 배상하는 것을 좀 명시적으로 박아주는 것이 그쵸. 안전하겠다. 그게 계약을 잘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마스크가 지금 뭐 기존에는 한 뭐 900원 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팔렸다면은 지금은 뭐 4,000원, 5,000원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못 사는 지경인 것 같아요. 처음에 900원이었어요, 이게? 네. 그래서 지금 마스크랑 그리고 이제 손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2월 12일에 이제 손소독제 그리고 마스크에 대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 고시가 시행됐습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제정하고 있는 조치인데요. 진짜 저도 처음 보는 법인데. 네. 잠깐 한번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네네. 아예 저희를 다 가려도 되니까. 이럴 때 아니면 못 보는 법인 것 같습니다. 네. 손 방송입니다. 그러니까 손 나오고 있어요. 손 나온다. 손방송. 그러니까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서 가장 관련 있는 조항이 이제 6조를 보시면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생산, 수출입, 공급, 운송, 생산과 유통과 관련된 이제 사항에 대해서 정부가 지시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시를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가격 자체를 이제 뭐 예를 들어 마스크는 500원에 팔아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저 오늘 뉴스에도 잠깐 나온 것 같지만은 이제 수출 제한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서 지금 법률상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위반했을 때는 어떤 조치? 지금 이게 실제 위반을 했을 때에는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까요? 제가 법률 이름이 중요하니까 이걸 잠깐 밑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이 6조 1항에 있는 그 의무를 위반을 했을 때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이제 병과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징역하고 벌금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그래서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만들어졌을 법률이잖아요. 법률 자체는 2011년도에 마지막 개정된 걸로 나오는데 네. 근데 최초 이제 제정 시에는 사실 상당히 세지 않았나. 그러니까 벌금 액수로 치면 예전 5천만 원은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금 개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벌금이 좀 현실화된다든지. 그럴 수 있겠네요.